고령자들의 어떤 무임승차로 인해서 조금 더 운영 편수가 많아진다거나 어떤 운영비에 대한 가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 무임승차만이 곧 그 이유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가지고 있고, 다만 조심스러운 거는 향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더 가속화되고 유임승차에 대한 비율은 확실히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뭔가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필요한 인프라죠. 사실상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의 측면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속화할 수도 있는 그런 인프라의 특성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방의 소멸 도시, 소멸 지역 뭐 이런 언급들이 굉장히 많은데, 수도권으로 다 인구가 집중되는 이 현상을 조금 가속화시킬 수도 있는 특성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미 집중된 인구에 대해서 이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데는 굉장히 필요한 필수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본에서는 이제 빨대 효과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신칸센이라는 고속철도가 개통된 이후로 도쿄권에서 가까운 중소도시부터 인구들이 도쿄로 다 몰려가는 그런, 그러니까 도쿄가 오히려 인구를 흡수해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이제 그런 효과들을 빗대어 봤을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게 뭐 하나 이제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삶의 질 수준 혹은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인프라의 공급은 비슷한 수준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인구 밀도 대비 뭐 교통 인프라의 연장 이런 어떤 정량적인 수치로 비교하기보다는 각 지역에서 생각하는 나 이 정도 레벨이면은 교통 시스템을 충분히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어 라는 그 정성적인 수준을 좀 맞추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지역마다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다르고, 어떤 지역은 철도에 대한 선호가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버스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지역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정량적인 수치를 맞춰서 투자를 결정하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어느 정도 만족하는 레벨 이상으로 어떤 교통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책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역 지자체에서 철도 노선에 대한 어떤 중앙 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확실한 절차를 통해서 검증이 되어지고 있고 투자가 결정되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어떤 정책의 흐름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요가 많이 적어진다 혹은 적자가 예상되어진다 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복지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지역 소멸에 대한 가속화나 속도는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뜯어본 건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보고서에 의하면 어르신들, 고령자의 어떤 무임승차 때문에 적자가 일어난다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결론을 낸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령자들의 어떤 무임승차로 인해서 조금 더 운영 편수가 많아진다거나 어떤 운영비에 대한 가중이 크게 달라지지 않더라라는 분석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변해 주는 게 어떤 무임승차만이 곧 그 이유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가지고 있고, 다만 조심스러운 거는 향후 이제 고령화 시대가 더 가속화되고 있다면 2050년도 정도 되면 이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무임승차의 비율이 뭐 50%, 40% 뭐 이런 수준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유임승차에 대한 비율은 확실히 지금보다는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뭔가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는데,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이제 관리 비용이 조금 더 앞으로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하철 개통한 지가 1, 2호선 같은 경우는 몇십 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런 시설 보수 비용이라던가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부분의 차지도 좀 클 것 같고, 그런 부분의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해외 사례 같은 경우를 좀 찾아보게 되면 뭐 자율주행 기술이라던가 무인 운행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그런 차근차근 점진적으로 조금 그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을 너무 크게 늘지 않도록 하는 조정 방안은 좀 강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싼 편은 아닌 건 확실합니다. 비싼 편은 아니지만 이게 단순히 다른 나라 사례와 완전 비교를 할 수가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대중교통 요금이 굉장히 비싸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 나라의 경우에는 사철이라고 하는 일반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노선들이 꽤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사기업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보조금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고, 적자를 면피하고 최대한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기관이 다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보조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제 나라마다 국가마다 가치관이 다른데, 이제 기존의 우리나라의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동의 복지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한 만큼 어떤 요금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낮다라고 보지만 이게 어떤 사회적 합의적인 측면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섣불리 낮아서 올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성 측면에서는 언제 발생될지 모르는 그 순간을 위해서 적절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파업의 이유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력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점진적으로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되는 시스템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인력적인 부분을 대체해 나가는 것을 좀 조심스럽게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떤 요소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국민의 생명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치즈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굉장히 여러 안전망을 설치를 해놔도 결국에는 그 치즈 구멍에 따라서 굉장히 불운하게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서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구조적인 기술적인 어떤 진보나 혁신성을 논하기는 굉장히 관련 지식이 적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인 부분이 충분하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의 대비책을 2중, 3중 마련한 상태에서 추진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철도 지하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가, 일부 어떤 계층 혹은 일부 어떤 그룹만이 원하고 있는가, 전체적인 어떤 복지적인 차원에서 이게 정말 필요한가에 대한 생각이나 검토는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철도 지하화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선별적인 검토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지하가 정말 필요한 구간인가, 필요하다면은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여러 변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치밀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의 영향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제 철도가 지하가 되면 사실 기존의 철도
철로가 있었던 부지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고 그런 어떤 집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혹은 영향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철로가 여러 개가 위치한 그런 구간의 경우에는 택지 개발이나 혹은 어떤 상업적인 시설에 대한 투자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한 계층들이 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안전성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그 개발된 부지를 이용하는 국민들한테도 간접적인 어떤 혜택은 돌아가겠죠. 철도 지하화에 대한 사례를 제가 명확하게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 관련돼서 비슷한 사례를 말씀드리게 되면 철도 지하화는 아니지만 새로 생긴 유휴부지에 대한 도시재생이나 개발로 인해서 그 도시의 어떤 분위기나 혹은 경제적인 측면의 재고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은 충분히 아시아 국가에서도 많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또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또 사실일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좀 피해도 될까요? 이거는 예,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이게 기술적으로 저희가 구배, 종단 구배, 그 선형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안전성을 좀 일단은 검토를 치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런 확보가 된다는 대상지를 위주로 그 다음 경제적인 요소 혹은 편의적인 요소 이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봐야지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서울시도 안전적인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서울 시민의 어떤 안전성을 무조건 제일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고 한다면 정부든 지자체든 그런 부분에서 합의점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철도뿐만이 아니라 사실 현재까지 대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싱크홀의 원인은 지하수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물론 지하에 이제 도로 인프라나 철도 인프라나 혹은 다른 어떤 인위적인 인프라들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지하수에 대한 고려 없이 설계가 되어진다면 싱크홀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꼭 철도 인프라여서 발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케이스 스터디나 실증적인 실험 연구들을 조금 깊이 있게 추진해서 그런 위험성을 좀 저감시키는 노력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싱크홀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 지하 공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예상 밖의 어떤 사고나 재난에 대한 부분도 오히려 더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고 대응 방안이 제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검토의 어떤 깊이나 다각적인 접근 방법이 현재로서는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연구나 또 실험적인 부분, 어떤 검증 절차에 대한 어떤 투자가 향후에는 더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그 교통 인프라가 됐던, 교통 시스템이 됐던, 토목 시설이 됐던, SOC가 됐던 국민의 혹은 이용자의 편리성 제고도 중요하고 하지만 안전성이 확보해서 절대 자유로워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안전 그리고 편의성 그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도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하게 검토를 심층적으로 한 다음에 어떤 투자에 대한 결정과 시공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